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정보와 자료 측면에서 반드시 과학기술문은 흥미롭게 써라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문은 기본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뭐 전문적인 정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독자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그냥 그 객관적 사실이나 학문적 지식만을 서술한다면 사실 독자들은 참 지루하겠죠. 뭐 새로운 계속 지식만을 습득을 해야 되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흥미롭게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과학기술문에서 이 재미나 오락과 영을 주제로 목적으로 하는 문서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과학기술문은 원래의 전문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그 과학기술 분야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이제 더해져서 지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문을 독자가 읽었을 때 과학적으로 혹은 공학적으로 흥미를 제공하는 어떤 요소, 즉 정보와 자료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이 과학기술문을 지적으로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여기 한 가지 관점은 내가 재미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독자들이 재미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나의 수준과 독자들의 수준을 일치시키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나와 유사한 전문가들이 내 독자가 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다면 더 상위의 레벨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할 때도 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우리가 독자로 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것은 꼭 과학기술 문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것들도 뭐 다들 뭐 뛰어난 기술들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내가 뛰어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 혹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고객이 좋다고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이 우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흥미롭게 썼을 때 기준은 내가 아니라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학기술문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재밌습니다. 내가 잘 몰랐던 것을 이런 것이 있었네? 새로운 사실. 신기하네? 또 기존에 존재하였던 새로운 제품들, 어떤 이론들, 뭐 이기들을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겠죠. 뭐 맨날 들었던 얘기거나 아예 모르는 얘기라면은 그것들은 뭐 그렇게 흥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발명을 하고 또 새로운 발명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뭐 이걸 어떻게 매번 새로운 것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완벽히 새로운 것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것,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 그것이 뭐 꼭 새로운 무슨 뭐 꼭 사실이나 새로운 뭐 어떤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비유를 든다든가 어떤 기존에 존재하지만 그것을 최초로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에 접목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존의 가설이나 모델을 새로운 방법론, 또 새로운 가설, 새로운 모델, 또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한 어떤 새로운 것들을 좀 관찰하고 원인을 규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something new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으면 과학기술문이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필요하더라도 너무 지루하면 참 그건 읽기가 힘든 과학기술문이 되겠죠. 그렇다고 흥미를 위주로 해서 과학기술문이 뭐 가공의 이야기, 픽션을 우리가 써낼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또 과학기술문은 성격상 풍부한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 방대한 양의 상세한 기술이나 정확한 도표를 통해 정리해야 되거든요. 적당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문에 흥미를 제공하는 어떤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과학기술문은요, 이게 이제 오류가 한번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지적인 흥미도 잃고 그 사람의 글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오타 정도야 괜찮겠지만 어떤 수식의 값이 뭐 실제 해보니까 다르게 나온다든가, 뭐 퍼센트 합이 100%가 안 된다든가, 그림이나 번호가 숫자가 일치하지도 않고 뭐 인용이 불정, 이렇게 되면 사소한 실수일지 모르지만 과학기술문은요
신뢰를 잃으면 적절한 문서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수정하면 되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심각한 타격을 입죠. 과학기술 글쓰기의 자료의 정확성, 과학기술문의 지적인 흥미를 반드시 전제되는 기본 요건이다. 아무리 흥미가 좋더라도 뭐 엉뚱한 자료를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인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실수들은 비가역적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죠. irreversible. 되돌아오지 않는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가역적이다 그러면은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면 물이 됐다가 물을 가수분해하면 다시 수소와 산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비가역적이라고 하는데 이 비가역적 손상 한 번 신뢰를 잃게 되면 뭐 내가 조금 더 사과를 한다든지 뭐 실수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그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특히 문서에서 그런 실수들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비가역적 손상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기술문을 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